야, 이거 마크 뭐냐? 진짜 프레데터. 진짜 프레데터잖아. 네,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영화 프레데터를 봤다면 이 단어의 뜻도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포식자죠. 이 포식자라는 이름답게 게이밍 마켓을 씹어먹기 위해 엄청난 노트북을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3년 전에 리뷰한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미쳤습니다. 이 정도로 게이밍 노트북의 진심이었던 에이서 프레데터. 저는 그 중에서 인텔 13세대 i9과 지포스 RTX 4070을 조합한 프레데터 헬리오스 18을 들고 나왔는데요. 생태계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확실히 고급형 제품이라 그런지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죠. 던져도 여기저기서 충격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본체 포장은 뭐 말할 게 없죠. 미세한 스크래치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포장에 확실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댑터는 330W 치코니 제품입니다. 뭐 330W니까 크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프레데터 로고 정도 박아줬으면은 프레데터라는 브랜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그러면서도 게이밍 노트북답죠. 포식자라는 이름과 로고만 보더라도 뭐 보통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미지는 아니니까요. 색상이나 마감 어디에서 보아도 모나지 않게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힌지 뒤쪽 부분에는 RGB가 나오는데요. 이런 데서 일반 노트북과 차별화가 되기도 하죠. 또 후면부의 부품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요. 서멀 데코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탈부착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색상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서 실제 유저가 아니라면은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18인치라는 거대한 크기답게 무게는 3kg을 넘기는데요. 시즈모드의 용도가 한 90%는 되지 않을까? 좀 요런 생각이 드는 크기와 무게고요. 후면에는 전원 커넥터, HDMI 2.1, 썬더볼트 4가 2개 위치해 있고, 우측에는 USB 3.2 타입A 젠 2가 2개, 좌측엔 이더넷 포트, USB 3.2 타입A 젠 1이 1개,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헤드폰 마이크 잭이 위치해 있습니다. 노트북에 들어갈 수 있는 포트는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이 포트 구성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 성능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요즘은 QHD급 해상도는 뭐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은데요. 18인치에 2560x 1600 해상도 IPS 패널이고요. 165Hz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 처리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 베젤도 굉장히 많이 얇아졌거든요. 3년 전 프레데터 하이엔드와 비교해보면 진짜 이 베젤 사이즈는 천지 차이입니다. 당연히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죠. 다만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가 180도로 젖혀지지는 않더라고요. 구조만 살짝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좀 요런 부분은 아쉬웠고요. 스피커의 기본 품질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 음장 효과가 확실하게 바뀌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배터리는 스펙 딱 보자마자 얘는 쉽지 않겠다, 좀 요 생각이 들었는데, 에코모드에서 화면 밝기 100%에 유튜브에서 풀 HD 컨텐츠를 시청하면 1시간 30분 정도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에코모드라서 전력도 적게 먹고 팬소음도 안 나게 설정이 가능하지만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배터리는 상당히 빨리 닳습니다. 반대로 배터리 충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30분만 충전을 해도 50% 이상 충전이 가능하고 1시간 반 정도면은 완충이 됩니다. 90Wc 배터리인데 이 정도면은 뭐 최고 수준이죠. 우선 시대벤치 R23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진짜 웬만한 데스크탑 CPU를 가지고 와도 못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성능이고요.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봐도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 3D 마크 돌려보면 이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 성능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호라이즌 제로던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옵션인 것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하위 1%부터 기본 주사율인 60Hz를 넘어섭니다. 대부분 불편함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조금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하죠. 호재던보다는 더 낮은 프레임이 측정되지만 역시 QHD급의 해상도와 가장 높은 옵션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프레임이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풀옵션에서 정말 쾌적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하위 1% 프레임도 충분히 수긍될 정도로 유지해주고 있었고 평균 프레임도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죠. 물론 프레임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 옵션을 조금씩 낮춰주면 지금보다는 더 잘 나올 거고요. 위쳐3는 가장 낮은 프레임을 기록한 게임이에요. 물론 게임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 더욱 높은 프레임을 뽑아야 한다면 옵션 타입을 조금 더 하면 되겠죠. 디아2 레저렉션도 하위 1%와 평균 프레임을 굉장히 잘 잡고 있더라고요. 온도도 확인해보면 제 기준에서는 만족스럽거든요. 디아2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능, 온도 전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버워치2도 게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위 1%도 90프레임 수준이라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FPS 게임 특성상 높은 프레임이 필요하다면 옵션을 조금만 낮춰주면 되겠죠.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하위 1% 프레임을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것이었는데요. 높은 해상도 그리고 옵션도 가장 높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프레임이 확인되어서 역시 이름값 하는구나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해당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터보 모드의 페달 PM을 가장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획기적인 쿨링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팬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GPU 온도는 만족했습니다. 70도 초반이면 엄청나게 선방했고요. CPU 온도는 굉장히 유동적이죠. 게임마다 CPU를 활용하는 비중이 다르기도 해서 게임 플레이 시 모니터링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CPU 온도는 70에서 80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90도대까지 튀는 경우가 있어요. 스로틀링이 생기진 않지만 온도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이나믹 부스트를 통해 CPU와 GPU의 전력을 적절히 배분하는데요. GPU보다는 CPU 쪽으로 전력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환경에서는 TGP가 최대 125W까지는 측정이 되더라고요. 내부를 확인해보면 쿨링 시스템을 상당히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팬을 감싸는 파이프도 보이고요. 이 덕분에 CPU와 GPU의 온도가 꽤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램 슬롯 2개, 저장 장치 슬롯 2개 최고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내부를 봐도 상위 게이밍 노트북 다웠다 이런 평가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겠죠. 소프트웨어는 프레데터 센스 4.0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던 것과 정말 달랐습니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선 메인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패널 PM을 설정해 주거나 전원을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서 여러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겠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 두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설정할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한글 지원이 되니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키보드나 후면에서 LED가 지원되다 보니 색상이나 번쩍이는 그러한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보드 좌측 상단에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터보 모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해뒀었거든요. 테스트하면서 잘 써먹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전용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레데터의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무겁다, 두껍다, 크다, 비싸다, 너무 화려하다 등등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프레데터 헬리오스 18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쉽다고 느낀 부분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CPU 온도였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는 환경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온도가 90도를 넘기게 됩니다. 이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내부 구조가 훌륭한 만큼 바이오스나 드라이버 등을 통해서 이 온도를 조금만 더 잡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i9 13900HX 포지션이 배터리를 아껴 쓰는 것을 염두를 해둔 그러한 CPU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요 정도 활용이 가능했다면 더 좋았겠다 좀 요런 생각이 들었고요. 프레데터 센스가 4.0까지 오면서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패널 PM 설정하는 것도 좋고 여러 모드 설정이나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공해주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본연의 느낌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하나 이 CPU의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면 좋겠다 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력을 더욱 세부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언더볼팅을 걸거나 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제 기준에서 이 세 가지만 개선이 된다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헬리오스 18이 갖는 장점 또한 있겠죠. 우선 성능 대비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이 CPU, GPU 이제 이름만 얘기를 해도 이미 후덜덜 이런 거 외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확장성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램과 저장장치 모두 2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즘 저장장치 정말 저렴하거든요. 1TB 정도는 너무 쉽게 추가가 가능할 테고요. 3월 말부터는 32GB 램 용량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주는데 소진이 되기 전까지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성능을 구매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포트 구성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 기준에서 부족한 포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 보니 USB 허브 활용도 줄어들겠죠. 또 18인치의 16대 10 비율이 화면이 굉장히 크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체격대도 매우 훌륭해서 영상을 본다거나 색보정을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디스플레이죠. 또 찐싱크와 어드밴스드 옵티머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소소하지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펙 관련해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프레데터 게이밍 노트북의 출시를 반기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18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세규! 모든 것들이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프레데터, 포식자라는 이름답게 2-3년 정도만 조금만 더 다듬는다면은 진짜 포식자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